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쇼호스트 이건입니다. 자, 오늘은요 프랑스 주식 나베르가 아니고 녹색창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 소개에 앞서서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베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참고로 이제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네네. 제가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뭔데요? 혹시라도 카카오 주주분들은 이 영상을 잠시 뒤로 가셔도 됩니다. 아, 저희가 악인 없습니다. 네. 뒤로 가기 버튼 잠깐만 눌러주세요. 네. 자, 그러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로 다들 네이버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네이버 우리가 좀 왜 봐야 될까요? 일단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 주식 홈쇼핑에서 소개해드렸던 상품에 대해서는 네.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너무 싸다, 너무 좋다, 성장성이 폭발한다라고 막 엄청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1차, 2차 목표가 달성도 많이 했고요. 뭐 최근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케미칼도 2차를 다 삭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네. 사실 근데 이 네이버는 제가 그 정도로 강하게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이게 뭐냐면 제철 과일 같은 아, 전어 같은 네, 제철 음식. 요때 먹어야 맛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상품들은 사실 사놓고 좀 오랫동안 묻어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손절하지 않고 수익이 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시기를 놓치기엔 좀 아쉽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타서 많이 급락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게 악재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벤트까지 터진 상황에서 네. 요 종목을 놓치는 건 좀 아깝다라는 생각에 최소한 3개월 정도로 내가 단기 투자, 그러니까 대용주인데 난 좀 3개월 정도로 단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삼성전자를 차라리 살 바에는 요 네이버를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많이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조건을 보시고 아, 그거 나야 이러면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어떤 부분을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네이버를 할 때 최근에 네. 좀 이게 악재로 영향을 미친 이슈가 있었어요. 악재요? 뭐죠? 예, 그 미국의 이제 포슈마크라고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 미국의 당근마켓.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엄밀히 따지면 당근마켓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왜냐면 뭐 당근마켓은 다 팔잖아요. 그죠, 예, 중고. 포켓몬빵까지 파는 거. 아, 맞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의류만 전문으로 합니다. 아, 좀 다르네요. 예, 좀 다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냐면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렇게 팡 맞았다. 예. 팡! 예. 그래서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거 또 하나는 예. 지금 포슈마크 같은 경우가 여기 유저들이 지금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뭐야, 그러면 뜨는 태양이 아니라 지는 태양을 왜 산 거예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너무 지금 이 부정적 평가는 좀 이르다고 좀 판단을 해요.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다음 그림을 보면 네. 이게 미국의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의 성장성이거든요. 올라가는 예, 거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업을 포시마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 시장 자체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포시마크가 여기서 자기가 얼마나 잘 하냐에 따라서 다시 먹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유저를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네이버가 어찌 보면 잘하는 걸 인수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이제 네이버는 라이브 커머스를 성공시킨 대표적인 그거죠. 당연하죠. 사실 전 세계에 라이브 커머스가 없었어요. 네이버가 제일 처음에 성공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공 노하우를 이 포시마크에 접목시킬 수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성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의 또 성장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이런 것들도 포시마크에 접목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그냥 포시마크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만 이게 나중에 네이버라는 기업이 인수를 했다. 네. 만약에 제가 카카오가 이걸 인수를 했다면 네. 저는 그냥 매도입니다. 다시 한번 카카오 주주분들께서는 뒤로 가기를 잠깐 눌러주세요. 근데 네이버가 인수했다라는 거는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이 포시마크에 대한 인수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이미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가격이 반영됐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기대를 안 했던 애가 갑자기 더 좋아지면 네. 이거는 또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또 연결고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기대를 안 했던 무언가에 대한 게 바로 이거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 네이버는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 가지고 여행, 숙박 이쪽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약 같은 거. 예약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예전 이거 네이버 항공이라든지 네이버 여행 뭐 이런 것들 네이버 호텔 이런 걸로 다 이제 이게 검색이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항공권 하려면 뭐 항공사 직접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를 비교했는데 인터 어쩌고. 예. 맞죠? 네. 근데 요즘에는 그냥 네이버 항공에서 검색하면 그게 쭈르기 비교가 되잖아요. 예, 편하죠. 편해요. 예, 그리고 네. 이제 호텔 같은 경우도 우리 각각의 뭐 호텔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예, 야놀자부터 해가지고 여기요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네이버 호텔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비교되는 검색되는 이 사이트들이 몇 개가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 비교 대상 검색할 수 있는 이 사이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일이 하나하나 안 들어가 봐도 그렇죠. 이게 다 비교가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네. 이제 거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됐을 때 네이버도 크게 수혜가 본다라는 거고요. 여기 표를 봐도 아시겠지만 네. 여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 관련 부분이 굉장히 빠졌어요.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맞아요. 실적이 없다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죠.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온다는 네,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뭐 기대 안 했던 부분도 괜찮고 또 새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또 있습니다. 여행뿐만이 아니라 또 네이버에서 강하게 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가 그나마 만약에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기대를 한다면 물론 쇼핑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클라우드 관련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 AI와 클라우드 관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2025년이면 이게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성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드디어 내년에는 지금까지 이 네이버가 한 3년, 4년 정도가 네.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정체였어요. 그냥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한 자릿수였거든요. 음. 근데 정말 한 4년 만에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을 보인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관련 부분에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올 수 있다, 발생시킬 수 있다. 네. AI 관련 부분에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졌다면 충분히 한번 접근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수에다가 여행에다가 클라우드까지 장단기 모멘텀이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먹어야 맛있는 네이버 얼마에 들어가야 됩니까? 네, 일단 저는 지금 가격대 굉장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에 매수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얼마나 잡을까요?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는 한 15% 정도 상승은 충분히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2차 목표가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네. 한 23만 원이면 저 PR 기준으로 25배거든요. 근데 플랫폼 회사가 25배면 높은 건 아니죠. 예, 높은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가는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23만 원을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손절가 어떻게 잡아야 돼? 바닥. 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잘 말씀하셔야 돼요. 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게 바닥이다 말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손절가는 14만 원이 깨지면 확실하게 추가적인 하락, 그러니까 흔히 말해 우리 지하실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14만 원을 꼭 지키시고요. 만약 14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홀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시기가 좋기 때문에 요때 잠깐 빡 하고 들어가 보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던 게 바로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수익을 위해서 오늘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입니다.